인천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고요했다. 극지연구소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민준백 박사는 모니터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위성사진이 흩어져 있었고 커피잔에서는 식어버린 커피가 그의 긴 작업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사님, 새로운 열화상 이미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우 조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며칠 동안의 수면 부족이 역력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민주는 새로운 이미지들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다. 눈앞의 이미지는 그가 지난 15년간 찾아온 것의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열화상 이미지 속에는 북극의 거대한 빙하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수십 년간 쌓인 얼음층 아래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금속 구조물의 윤곽. 민주는 즉시 연구소 장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곧 제안할 탐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해 보일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걸만한 발견이었다. 들어오세요. 강태준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소장의 책상 위에는 여러 연구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북극 지역의 대형 지도가 걸려 있었다. 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민주는 열화상 이미지를 소장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것을 보십시오. 강 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건 네, 맞습니다. 33년 전 사라진 그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민준 박사,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소장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다. 제가 이미 예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30명의 전문가 팀과 최신 장비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빙하의 움직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무엇입니까? 박혜진 생물학자를 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극지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리고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이 임무의 진정한 목적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기후변화 연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박혜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혜진과는 3년 전 북극곰 서식지 연구에서 만난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각자의 연구와 책임감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전화를 받으며 민주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번 같은 길로 이끄는 것 같았다. 혜진 씨.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방금 제가 본 위성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보셨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듯 들렸다. 제가 발견한 것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혜진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붙어있는 수백 장의 위성 사진들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다. 이것 보세요. 혜진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지역의 북극 여우들의 이동 경로예요.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죠.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우들의 이동 경로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처럼 기하학적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혜진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 지역의 기온 변화 데이터인데 특정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이상 온도가 감지돼요. 마치 뭔가가 그곳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년 전 헤어질 때의 긴장감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공통의 목표를 향한 흥분된 기대감이 감돌았다. 탐사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3년 전처럼 포기할 순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중단됐다. 최서윤 엔지니어가 들어왔다. 박사님들,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위성에서 새로운 신호가 감지됐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10분 전부터 이상한 전자기 간섭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설명했다. 신호의 패턴이 특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시했다. 파형은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주파수는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이건 마치 한 연구원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인공적인 신호 같죠?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갑자기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깜빡였다. 몇 초간 정전이 됐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왔다. 모든 장비를 점검하세요. 민준이 지시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계속 추적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민준과 혜진은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북극성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무언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때 혜진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위성 사진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빙하 아래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푸른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십 마리의 북극 여우들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북극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유리돔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헬리콥터 4대가 눈보라를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을 바라보았다. 영하 4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30명의 전문가들과 수톤의 장비를 실은 헬리콥터들은 마치 얼음 사막의 작은 점들처럼 보였다. 도착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혜진은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다.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아요. 갑자기 헬리콥터가 크게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난기류입니다. 안전벨트 꽉 매주세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상해요. 서윤이 자신의 장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고도에서 이런 난기류는 매우 비정상적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베이스캠프 설치는 18시간에 걸친 고된 작업이었다. 영하의 기온과 쉴 새 없이 부는 바람은 모든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팀원들은 묵묵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스캔을 시작합니다. 서윤이 지상 레이더를 작동시켰다. 모니터에는 빙하 내부의 단면도가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요! 한 연구원이 외쳤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빙하 아래 200m 지점에서 거대한 금속 구조물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혜진이 캠프 주변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민준 씨, 이것 좀 보세요. 눈 위에는 일련의 발자국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북극 여우요.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이상해요.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발자국들은 완벽한 나선형을 그리며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정확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연구팀은 따뜻한 숙소 모듈에 모여 첫날의 발견들을 정리했다. 그때 서윤이 긴급히 민준을 불렀다. 박사님, 열감지 센서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잡혔어요.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빙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서윤이 말했다. 이 깊이에서 이런 열 반응이 나타날 순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열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특정한 패턴을 그리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모든 연구원들이 잠든 후에도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달빛 아래 수십 마리의 북극여우들이 캠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민준이 혜진을 깨우려는 순간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꺼졌다가 켜졌다. 그리고 통신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았다. 서윤이 급히 들어왔다. 박사님, 빙하 내부에서 강력한 에너지 신호가 감지됐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새벽의 극한 추위 속에서 연구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서윤의 발견은 모든 이의 안색을 변하게 했다. 모니터에는 빙하 내부에서 감지된 움직임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서윤이 설명했다. 움직임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요.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밤 본 북극여우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의 이 발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발굴을 시작해야 해요. 민준이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팀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서윤의 지휘해 에너지 신호를 추적하고, 다른 팀은 민준과 혜진의 지휘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굴 지점에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빙하를 파고 들어갈수록 얼음은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퍼져나왔다. 이건 혜진이 얼음 표면을 만져보았다. 온도가 다르네요. 주변보다 따뜻해요.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금속 구조물은 예상과 달리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충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이곳에 보관해둔 것 같았다. 민준 씨, 혜진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이것 좀 보세요. 구조물 주변의 얼음에는 이상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다.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무늬예요. 혜진이 말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이것을 새긴 거예요. 그때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다. 박사님, 신호가 갑자기 강해졌어요. 그리고 뭔가가 변하고 있어요. 민준과 혜진이 서윤의 위치로 달려갔다. 도착한 순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빙하 전체가 희미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전멸했다. 주파수를 분석해 보세요. 민준이 지시했다. 서윤이 재빨리 장비를 조작했다. 이건 마치 통신신호 같아요. 혜진이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진동으로 중단됐다. 발 아래의 얼음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빙하 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구조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파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보존된 형태였고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찾던 것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북극여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전하려는 듯한 메시지가.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신호가 변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파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작위한 잡음이 아니었다.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이건 마치 서윤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코드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민준과 혜진은 즉시 서윤의 작업실로 모였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한 서윤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서윤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이 신호를 디코딩했어요. 단순한 이진법이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됐어요. 화면에는 일련의 기호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떤 문자도 숫자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장비가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파란빛으로 물들었고 기호들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메시지가 형성됐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나타났다. 당신들이 준비될 때까지.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응답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응답을 준비하기도 전에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혜진이 창 밖을 가리켰다. 북극여우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백 마리가 완벽한 동심원을 그리며 베이스 캠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동일한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중계자였어요. 혜진이 깨달은 듯 말했다.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빙하 속 구조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강력했다. 얼음 표면에 새겨진 무늬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보호막이 해제되고 있어요. 서윤이 말했다. 에너지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민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증인이 되려 하고 있었다. 혜진 씨,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3년 전에 포기했던 것,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의 공백이 순식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다. 모두 준비하세요. 민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구조물 전체가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윤의 장비가 새로운 메시지를 포착했다. 이번 메시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일련의 이미지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이미지들은 마치 영화처럼 그들 앞에서 펼쳐졌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였다. 은하계 저 멀리 다른 문명이 존재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아다녔다. 이해가 됩니다. 혜진이 감탄하듯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이미지는 계속해서 흘러갔다.
33년 전 그들은 인류와의 첫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의 인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기로 했다. 빈가 속에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북극의 생명체들과 교감하며 인류의 발전을 지켜보았다. TR-279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보호한 거였군요. 서윤이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했다. 박사님, 구조물에서 놀라운 에너지 패턴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때 구조물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주변의 얼음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다. 환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음속에 직접 전달되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이 마침내 우리를 찾아왔군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방문자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은 서로를 돕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인류도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이곳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자들이 설명했다. 지구의 자기장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지점 중 하나이자 순수한 자연이 보존된 마지막 장소들 중 하나죠. 우리는 이곳을 통해 여러분들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건 인류 과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방문자들이 말했다. 여러분은 과학적 호기심과 인류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이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차례입니다. 민준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들은 비슷한 발견의 징후를 포착했지만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민준이 답했다. 빛나는 존재들은 만족스러운 듯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북극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북극 여우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료처럼 따뜻했다. 민준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겠죠.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은 계속됩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끝.